반갑습니다. 소라기 아빠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막상 시범 녹화를 해보니까 방송 상태가 조금 불안한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에어컨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방송 품질도 좀 그렇고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할 말만 짧게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대신 댓글이나 그런 거는 그 블로그나 텔레그램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그에 맞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제 면책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 공유하는 목적으로만 작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 코멘트는 진짜 포모가 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수 관련돼서 잠깐 다뤄보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어떤지 얘기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수는 기존에 보셨던 대로 신호등은 현재 코스피는 노랑이고 코스닥은 빨강 상태로 일단은 매도보다는 약간 좀 매수 우위에 가까운 그런 장에 가깝습니다. 미국장은 금요일까지 해서 계속 올라오는 상태로 해서 끝났고요. 구체적으로 지수를 이제 조금씩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1선을 지키면서 위에서 지금 횡보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하회하면서 박스권을 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지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지만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셋업이 만들어질 거를 기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에는 그 갭훼손 관련된 얘기를 그 지수 보면서 좀 많이 드렸어요. 갭훼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스피는 갭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3,000 위에서 한번, 그리고 2,900대를 올라오는 과정에서 갭이 좀 집중적으로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2,800대. 근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 고점을 넘어갔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윗 구간에 한 번, 그리고 여기 밑에 구간에 한 번인데요. 아무래도 심리적 저항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좀 그 투심이 좀 집중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좀 많이 흥분했던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급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심리적으로 지지력이 있는 구간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런 21선이나 추세선 같은 그 보조 지표가 지지력을 보이는 구간도 존재를 하지만, 대중들이 흥분을 해서 매수가 집중됐던 구간을 그 지지력이 높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걸로는 전고점도 있지만 갭이 나왔던 구간을 일단 가장 가까운 지지력이 있는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갭 구간에 맞춰서 지금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갭 정도는 일단 일시적으로 밀었다가 뭔가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고 이제 자리를 만들고 전 고점을 기준으로 나오는 시나리오 1번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해서 신호등이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이 되었다가 이 구간에서 수렴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보고 일시적으로 지금 바로 저점 내려와서 자리를 만들어서 올라가기보다는 상방 수렴이나 수렴 파동이 좀 짧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을 확인을 해서 신호등을 재가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노랑불이고요. 아마도 갭 훼손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고점이었던 2,900 언저리 때까지, 그러니까 20선 내려와서 이제 60선 언저리까지 이제 보는 상황이 되면은 아마 빨간불이 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빨간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보다는 이제 조금 덜 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1차적으로 만들었던 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갭 훼손이 지나갔고요. 제가 생각하는 갭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이 아니라 이 앞서서 24년 4월, 5월 정도에 있었던 구간, 요 매물대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사실 코스피는 2,900을 하회하는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구간과
그러니까 하회를 해서 그 지지를 확인한다고 하면은 N자랑 나오고 회귀 차트 나왔다가 하반기에 올라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시나리오 1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수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뭐 수급은 뭐 굳이 얘기 안 하지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 선물 수급은 좀 집중해서 보는 편입니다.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6월 16일부터 좀 매수 우위보다는 매도 우위가 좀 전체적으로 좀 일관되게 있습니다. 근데 6월 16일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전고점을 넘어오면서 올라왔던 구간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뭐 즉시적으로 뭐 지수가 하방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이 매도칠 동안 개인이 받아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구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좀 심리적인 흥분이 만들어낸 좀 저항 돌파라고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수렴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봤었습니다. 기본적인 뷰는 그랬고요. 대신 좀 저항받을 자리에서 좀 이제 와서라도 좀 걸렸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현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장은 좀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라이브 때랑 사실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대선주가 지금 정책주로 이어지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삼성전자 이제 실적 나오면서부터는 좀 하반기 컨센과 실적 장세로 가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수 관련돼서 지금 상방 수렴의 분위기가 조금 있어서 이 시나리오를 일단은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 파동이 약간 깊게 나오는 거죠. 21선을 하회하고 N자 하락 그린 다음에 추석 전후로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으면은 이 구간에 수렴 패턴을 만들고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부터 7월까지 올라오는 이 수렴의 구간이 저는 대단히 좀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뒷부분에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코스피 3,500 혹은 5,000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렴 파동의 눌림폭과 길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수도 이전이나 그리고 국회 예산 발표 등 이제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뉴스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걸릴 자리에서 조금 오버해서 돌파 나온 지금 구간이 사실 저는 수렴 파동이 나오기 전 굉장히 적합한 구간이라고 봤었어요. 이게 시나리오 1번이고 21선 돌파 나고 이제 그 텔레그램 채널이나 블로그에 올렸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아니면 뭐 은행주나 이런 것도 바닥에서 3배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분히 좀 기간 조정이랑 물량 조정을 좀 희석하고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좀 표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오늘 조금 이번 주부터 해서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었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점 탈환 시나리오에서 바로 하방으로 내려갔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는 이 갭을 중심으로 혹시라도 지지력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흔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가까운 시기에 전례가 있었어요. 이 코로나 장세 때가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장세 때의 그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 당시에도 그 17, 18 때 2,500을 살짝 넘어가면서 장세가 이 구간이 좀 매물대 저항이 굉장히 좀 큰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때 바짝 올라왔을 때 이 2,500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거 조정이 좀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가 사실은 좀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2020년도부터 21년 이 구간까지 돈을 푸는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었던 뉴스였던 거고, 이 구간에서도 기술적으로 전고점은 무조건 다들 걸린다고 해서 봤기 때문에 이 구간의 짧은 수렴에 대부분 이제 좀 그 추세 각도가 좀 많이 약화될 리스크가 있다라고 대부분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실제로 차트는 더 갔죠. 흔히 얘기하는 포무 장세가 이 하반기에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뭐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전고점을 넘어가서 수렴이 짧게 나오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상승 각도가 약해지면서 이 이 상승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 조정 파동이 뒷구간에 나오면서 뒷구간의 수렴 파동이 매우 길어졌던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현 구간에서 요 앞단의 그 돈을 푸는 심리와 대중의 기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 구간보다 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부동산이 아니라 코스피를 5천까지 올리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 구간의 시기가 조금 뒤로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코로나 때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갭 훼손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21선을 약하게 훼손하거나 근접한 상태에서 상방 수렴이 나오고 바로 고점 돌파가 나와서 실제적으로는 조정 파동이 이 3,300을 넘어가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조금 조심스럽게 언급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죠.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상승 장세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장기 수렴을 거쳐서 돌파 나온 차트가 저점 대비 고점이 3배 이상 나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클라이막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 글에서는 그냥 손을 많이 탄 주식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더 올라가도 먹을 게 없다라고 보통 일관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클라이막스 패턴이 나오고 나서도 지수를 잡아주는 이 그 21선 밑에서 잡아주는 모양새를 보건대 추가적으로 여기서 21선을 모아서 한 번의 클라이막스를 연장 형태로 더 뽑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위에 그려놓은 것처럼 시나리오 1번은 9월까지 해서 수렴 파동이 나온 다음에 정기국회 시즌 이후로 상승 파동이 열리는 형태가 아니라 지수 상승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늠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상승 파동의 길이가 4월부터 하나 두 개로 하면은 지금 파동 하나당 약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서 조금 길게 잡아볼게요. 네, 2016년까지 해서 12월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여기서 조정을 약 한 달 정도 받고 12월까지 해서 약간 긴 형태가 될지 짧은 형태가 될지 그거는 조금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고가를 한번 넘어간 다음에 이약 1개 반기 그러니까 3개 분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3개 분기에 대한 조정 파동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겪는 형태로 해서 제 생각에는 이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상단에서 수렴 파동이 한 반년 정도 나왔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제 조정 파동이 앞에서 나왔어야 되는 게 이제 좀 뒤로 가면서 조금 세게 나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조정 파동이 가을부터 나올지 겨울부터 나올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길이 전망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을부터 조정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승 파동이 그만큼 이제 짧게 나오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 파동이 나오는 형태로 해서 조금 덜 깊게 눌리는 거겠죠.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어쨌든 하반기로 조정 파동이 본격적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해서 공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장세는 그럼 뭘 봐야 되냐? 기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픽을 이제 정책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수가 실적주, 대형주 기준으로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 플러스 ETF 주도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주들이 죽는 위치들이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정책주의 3차 강세 가능성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표적인 정책주들을 하나씩 보면은 코나이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지금 5배 이상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와야 될 위치에서 수렴이 나오고 상방 수렴이 나왔다가 뭔가 좀 후속 시세를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이전 하려고 하는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계룡건설은 사실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저점 대비로 해서 3배 정도 올라온 거고 21선 지금 이제 막 꺾여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자리를 만드는 걸로 봤을 때는 분봉상 추세 만들고 이 안에서 변동성 죽여서 뭔가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O 같은 경우는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먼저 테마주 중에 올라왔던 한국정보인증도 제가 보기에는 파동 하나, 두 개, 세 개 올라오고 4개에서 가력 조정 추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선 밑에서 저점 다지고 기간 조정 만들었다가 올라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움직였던 주식 중에 뭐 유명한 거 몇 개 샘플로 보면 뭐 두산 같은 게 있겠죠. 두산 같은 경우도 아주 이제 뭐 24년 저점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뭐 굉장히 뭐 많이 올라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상승 한 파동의 길이가 뭐 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여기서 빠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1선 밑에서 어느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 가능성을 이제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주들이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상방 수렴만 하더라도 지수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지수 하락폭을 조금 높게 잡거나 기간 조정 폭도 좀 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지금 기존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장세는 모멘텀이 되고 있는 재료들도 많은 상태인데 그만큼 그 일종의 퐁당퐁당 장세가 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개를 나눠서 좀 진득하게 기다리고 가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주식만큼은 정말 내가 확신이 있다. 그 상태에서 한 종목 그러니까 집중 투자 형태죠. 여러 소수 종목을 가지고 이제 진득하게 가는 뭐 이제 그런 방법도 답이 될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좀 퐁당퐁당에 자신이 있다. 자신이 있는 경우는 뭐 그렇게 해서 단기 스케일로 해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제 뭐 모든 트레이딩의 기초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결국은 가장 목표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지 않은 어떤 종목이 지금 급등이 나온다고 그걸 따라가는 거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퐁당퐁당 장세라는 거는 내게 지금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주식을 팔고 아직 안 올라간 거를 바로 순환 매식으로 사는 형태의 매매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퐁당 매매 자신이 없으면 좀 포모가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도 좀 진득하게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앞서 언급된 종목들은 제가 뭐 매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시황상 샘플로 삼을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말씀드린 거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